정 선생님께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임원경제지와 어떤 연관 속에서 이렇게 오셨는지 잠깐 간단한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풍석 선생님을 우연히 만났듯이 네. 이분들도 정말 우연히 오로지 임원경제지로만 만난 분입니다. 이 박창규 선생님은 전국 귀농운동본부에서 같이 답사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 처음 뵙고 처음 뵌 분인데 그 이전에 저보다 더 먼저 한 10수년 먼저 더 임원경제지를 아신 분이에요. 그 임원경제지를 원전을 보고서 그거대로 실천을 하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애쓰셨어요. 네.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거. 그렇게 해서 임원경제지 인연이 됐고요. 네. 차우수 회장님은 한지협회 회장님이신데 네. 임원경제지의 내용을 듣고 어느 날 저희 연구소를 방문을 하셨어요. 한지에 관련된 것도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찾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이 번역 부분을. 번역 부분을 잠깐 보시더니 이제까지 내가 한지와 관련된 자료를 본 것 중에 이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을 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에 그런 자료가 없답니다. 그렇게 해서 놀라신 것을 뵀습니다. 그 뒤로 임원경제지에 꽂히신 것 같습니다. 네. 정우일 선생님께서는 정말 정우일 선생님도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네. 이래저래 해서 임원경제지에 관심이 많다고 하시면서 임원경제지 번역하는데 큰 고생을 하고 있다고 엄청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한참을 통화해줘서 위로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역사학자로서 이 임원경제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역사학자는 아니고요. 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제가 역사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역사를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제가 특히 임원경제지와 관련돼서 임원경제지라는 그런 저술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늦게 존재를 드러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쓸쓸함이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만 이렇게 느껴지는 건데 사실은 일찍이 임원경제지가 우리들 앞에 나타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나타나지 못해. 이럴 때는 참 쓸쓸하고 안타까워요. 한편 늦게나마 이런 임원경제지가 젊은 학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게 해준다는 그런 역사 앞에서는 대단히 감사하고 어떤 전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역사를 또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한지 관련된 일을 쭉 해오면서 임원경제지에 정말로 애기들 말로 꽂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록문화 강국이거든요. 기록문화 강국이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기록문화를 9개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원이 되는 한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한지가 아마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는 국제무역의 1등 품목이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중일 3개국의 역사서는 전부 우리나라에서 쓰여지는 그 한지에 따른 역사서가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기록들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한지를 제대로 복원하거나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기록물들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신라시대 주기를 재현했다든가 고려시대 주기를 재현했다든가 이거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양심 외에는. 근데 그 사람들의 양심이 과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늘 가졌는데 임원경제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불식시키고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한때 이제 사학도 했거든요. 네. 지금 그래 농촌의 미래가 제가 지금 그 서유구 선생이 그 장단에 가서 기농 말하자면 하신 지 18년대, 제가 원래 이제 18년째 됩니다. 1995년도에 농촌의 미래 가서요. 그리고 동네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장들 다 이제 해봤는데, 네.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신촌 바닥에서 돌아다니다가 지금 서울에 한 1년에 한 두세 번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임원 경제지를 이제 처음 접하게 된 건 사실 저도 음식에서부터 접했는데 그 한국 식경 대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아주 정조지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러면서 이 책에 야 이게 있구나. 그런데 저는 그때 한동안에 이런 생각에 왜 우리식으로 생각하고 우리식으로 살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식으로 생각하고 우리식으로 살자 여기 많이 빠져 있었던 때라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번 경제지에 주목을 했고 그런데 문제는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접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복용문화사랑 그 연기몽을 사가지고 하루에 한쪽에 나가다 저는 막 그래도 사학과를 좀 댕겼다는 그 저기로 해가지고 조금 해가지고 하여튼 몇 년을 배우래 하여튼 그 낮에 이제 일하고 밤에 이제 주경야를 하나씩 해가지고 그래서 대충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정도는 제가 이제 그 주마간산계로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 가지고 또 제가 실제로 제가 시골에 가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적용을 해봤거든요. 아까 우리 수장님께서 이제 농사 견적법 이제 얘기도 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섬용지 부분에 보면은 그 옛날에 그러면 지붕에 요즘은 스티로폼도 있고 뭐 열반사 피는데 단열재로서 이런 게 많지만 옛날에는 그럼 뭘로 했을까? 흙으로 하면 옛날에 기둥이 가느니까 무게를 넣고 지탱을 못하고 대패밥을 가지고 지붕에 넣어서 단열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문제. 제가 실제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설명지에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찍으면서 그 벽구들이라고 합니다. 이중구들 복돌이라고 돼 있죠. 원문에 그게 있는데 그게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그 이번 경제지를 그 열하일기에서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최근에 한양에 제가 뭐 이건 제가 하도 오래되는데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벽구들을 놓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 이중구들이니까 1층 구들을 한 층을 놓고 그 위에 다시 공개가 돼서 방이 골고루 뜨시잖아요. 그거도 지금 해봤고 요 근래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만은 올해 굉장히 가뭄이 심했잖아요. 네. 가뭄이 심해서 이거 제가 이제 산골에 들어가 있는데 물이 많았어요.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 건가? 그러니까 차 생각이 나더라고. 이번 경제지 옛날에 연못을 만들 때 진흙 그러니까 한토죠. 그걸 가지고 바닥에 깔아가지고 만들면 물이 안 샌다. 제가 이번 그걸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이게 전통사회의 이 지식이라는 것을,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제가 혹시 미신 아닐까? 뭐 별 보고 농사. 근데 우리 현대인들이 감각기관이 폐하가 돼가지고 그걸 따라갈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점에서 인공경제지의 그 가치는 대단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단순히 지금 석유 아니면 우리 이거 아무 질문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게 없을 때 시절인데 정말 양석이도 만들어가지고 자동 양석이 만들어가지고 논에 물도 돼요. 인공경제지 그런 게 저도 해설하면서 봤지만 이거는 그냥 일반 문화 책 한 권 내었다 해가지고 문화적인 측면이 아니고 요즘 갖는 의미는 되게 문명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미 임원경제지 살고 계신 박창규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